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 제 1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비대면으로 시작해서 이게 언제 끝나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왔는데 결국은 뭐 끝까지 가네요. 그죠? 저희가 뭐 많은 고생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저희가 이 13주, 14주, 그리고 15주차 시험을 통해서 본 학기를 또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공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뭐 대표이사 그리고 뭐 팀장 뭐 어찌 보면은 아주 뭐 유사할 수 있는 과제를 왜 동시에 두 개를 냈는지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 또는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의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냈지만 상당히 또 틀립니다. 자,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좀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간접 경험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다는 거.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작은 영역만 바라봤을 때와 조직을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업무 환경 그리고 업무의 능률 여러 가지 등등등이 차이가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표이사의 관점을 좀 한번 과제를 좀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이죠. 저번 주에 나온 게 이제 팀장에 대한 건데 이제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죠? 이 조직의 목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입니다. 팀장은. 그래서 이 조직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직의 목표를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간접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었다는 거. 지금 현재 뭐 팀장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클래스에. 하지만 또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를 또 하시면서 또 팀장의 반열에도 올라가시고 대표이사의 반열에도 올라가시니까 이러한 지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셔라 하는 의미로 과제를 좀 냈다 하는 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를 좀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들 써주셨네요. 그리고 뭐 인간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써주셨고, 그리고 이 리더십의 유형을 보니까 사실 뭐 강의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던 리더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뭐 강의를 뭐 열심히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교재를 아주 열심히 읽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시겠죠. 어찌되었건 민주형 리더십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리더십들이 또 소개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 이러한 또 관점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쓰신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 뭐 좀 이해를 저 나름대로도 많이 했습니다. 자, 한 두 분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규조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영업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업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반드시 있다. 이 영업 부서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강한 체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가 교육을 좀 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 강화를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한 영업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좀 써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황재호 선생님의 과제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황재호 선생님은요, 리더십 이론,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나왔고 하는 이론을 토대로 내가 발휘하고 싶은 리더십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재호 선생님이 쓰신 거를 보니까 이분은 강의에 대해서 상당히 충실히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를 제가 아주 흔적을 여러 군데서 찾았고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은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커다란 주제를 놓고 좀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의 7개에서 8개였나요? 예, 7개에서 8가지 정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부서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교육을 하고 싶다. 자, 이 부분이 뭐 그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만 경영학 원론을 그동안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다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황재호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좀 쓰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고, 황재호 선생님의 답안은 100점입니다. 자, 이 황재호 선생님이 지금 뭐 지위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팀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경영학 원론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현장에 아주 제대로 녹여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또 생각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잘하신 분들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과제는 잘했으니까 내가 뭐 이번에는 뭐 점수를 잘 받겠다. 시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지? 나는 과제를 잘 못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특징적인 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나름 또 아주 이 교과서적인 측면으로 논리적으로 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는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좀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오해 없고 그리고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은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기말 시험, 여러분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그리고 설명형에 대한 형태로만 시험을 치르겠다 하는 거, 그리고 비대면으로 간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이제 문제 수가 조금 많아집니다. 문제 수가 좀 많아지는 거는 지금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들마다 지금 엄청난 부정행위에 대한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론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좀 만들어라 해가지고 뭐 전화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문제수를 많이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다 쓰실 수 있는 분량 정도의 문제 숫자를 제가 조절해서 낼까 합니다.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봤던 기말 시험 설명형과 서술형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양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좀 알고 시험에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 캠퍼스를 통해서 시험을 볼게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이 끝나게 되면 강제 종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답안이 제출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 정말 유념해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유의하시고, 그리고 활성화는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딱 1시간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날짜는 6월 22일입니다. 다른 때는 강의 다운로드만 받고 뭐 다른 일을 좀 먼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만, 시험은 절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6월 22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지금부터 어떠한 약속도 잡지 마십시오. 시험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보완할 사안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문자를 좀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다음번 수업이 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완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사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슬라이드입니다. 자, 12주차 강의, 회계 관리와 재무 관리에서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회계 관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재무 회계, 그리고 하나는 관리 회계로 나눠진다는 거. 이 재무 회계는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예, 이런 부분이 바로 재무회계다 하는 거.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예, 수월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바로 관리회계다 하는 거. 자, 재무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조달이라는 부분이 있고 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상대적일 수가 있는 건데, A라는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예, 무엇인가를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때로는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내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예, 이 부분이 바로 조달 부분. 뭐 증권 발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인 자본, 예,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조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1년 동안에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예,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예, 활용을 할 것인가. 예, 투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뭐 투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외부의 다른 기관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기계장치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재무관리다 하는 거. 자, 이 회계 관리와 재무 관리는요, 예,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업은 윤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피해 아니면은 뭐 예,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회계관리, 재무관리도 각각 단계마다 우리 경영의 기능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큰 그림으로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예, 강의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강의 개요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오늘은 인사조직 그리고 생산관리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두 명의 사람이 손을 붙잡고 있네요. 예, 사람이 중요하죠. 인사조직에서는. 그리고 두 명이 모여지면 이제 조직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직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모든 것들이 기업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확보, 예, 채용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 개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평가, 평가를 통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 또 못한 사람에게는 그거에 상응하는 뭐 불이익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원 구성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런 것이 바로 인사 조직.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예, 흐름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TV 그림도 나와 있고 뭐 카메라 그림도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제품을 생산하는 거, 예, 생산 관리입니다. 자, 생산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한 관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뭐 6M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께 제가 생산 관리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나름 그래도 좀 활용성이 있다, 효용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메소드죠. 예,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을 해낼 것인가. 자, 그리고 머티리얼, 예,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원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생산하는 인력들, 예, 이 사람들에 대한 맨파워,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것은 또 어떤 것을 도입해서 쓸 것인가, 예, 머시너리, 자동화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장치를 뭐 수작업에 의해서 뭐 진행을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 생산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생산 타임이 있습니다. 예, 이 타임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생산 관리 쪽에서도 생산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간의 예, 메시지가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생산 관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관점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한 예, 개요는 뭐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조직과 생산관리에 대한 교육 체계입니다. 자, 어떤 교과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아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인사조직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생산관리 쪽을 관심 있게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계획에 의거해서 강의를 앞으로 이제 들으셔야 되는지 좀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이 교육 체계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인사조직입니다. 인사조직은 조직 행동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직론,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까 인사조직에 대한 흐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조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대한 지각, 그리고 개인의 행동, 그리고 집단의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에 맞게끔 또 기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기능별로 역할이 또 장점과 단점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조직론.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사 조직에 중요한 게 노사 관계. 자, 이렇게 해서 인사 조직의 교육 체계가 우리 대학원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제는 이제 생산 관리입니다. 예, 생산 관리는 계량 경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계량 경영은 수치를 활용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 경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생산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운영, 품질 관리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교과 과정 교육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인사 조직과 생산 관리에 대한 교육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슬라이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자, 인사관리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인사관리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라는 것으로 5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서 사람이 입사를 해서 뭐 퇴직을 하는 단계까지 인사관리가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요, 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확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선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 인력을 뽑아내는 것도 선발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도 또 선발이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확보에서는 이렇게 채용과 선발이라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 자, 확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채용에서는 요즘에 뭐 브라인드 채용 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죠. 개인정보 측면에 보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개발입니다. 자, 사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코드, 이 이력을 관리해주는 경력 개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분야에는 교육훈련 그리고 경력개발 뭐 이렇게 한 두 가지의 경영 활동의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전인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인주의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들을 쉽게 말해서 축구에서 멀티플레이어처럼 모든 분야 어디를 들어가서 투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경력을 개발시켜 주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전인주의의 원칙이다. 그래서 개발에서는 전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평가 단계입니다. 자, 평가에는 뭐 이동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뭐 승진을 하기 전에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연 단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또 평가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영 활동들의 유형이 또 있고요. 이 평가에서도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능력주의의 원칙. 자, 이 부분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경영학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능력주의 원칙이 서양의 경영학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연공주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그동안 작용을 해왔는데 이제는 예, 능력주의의 원칙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이동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동이라고 하면 재배치죠. 부서 이동. 그리고 승진을 하거나 그리고 성과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능력을 가장 중요시 봐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 원칙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보상 단계입니다. 자, 보상에는 성과급 그리고 복리후생 이렇게 두 가지의 경영활동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과급을 주거나 이 복리후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의 원칙을 또 지켜야 한다는 거. 자, 뭐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를 뒷부분에서 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 보상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절차를 잘 지켰느냐 그리고 분배를 잘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 원칙에 입각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지. 자, 조직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우수한 자원은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는 노사관계, 종업원 관계, 그리고 이직관리 뭐 이러한 뭐 경영 활동의 유형이 있다는 거. 자,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또 참가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직에서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종업원들이 같이 참가를 해서 많은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가운데 조직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참가의 문화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인적 자원들이 유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거. 자, 유지에 있어서 참가주의 원칙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에 있어서 원칙이 지금 5가지가 나왔는데 이 5가지는요, 다시 전체적인 부분에 같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자, 확보 분야에서도 정보 공개, 전인주의, 능력주의, 공정성, 참가주의가 다 포함이 되고요. 개발도 역시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 속에서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사관리의 흐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흐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관리를 한번 슬슬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나는 누구인가? 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정체성, 이것은 개인적으로의 어떠한 성격, 특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에 들어갔을 때 조직에서 나의 포지션 그리고 나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의 역할 그리고 나의 의무는 또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자문을 한번 시작하시면서 인사 조직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너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의 의무는 또 무엇이고, 자, 반대입니다. 또 나의 동료죠. 너는 과연 누구인가? 자, 우리 조직에 있어서의 동료의 역할은 또 무엇이고요. 동료의 정체성은 또 무엇이고, 동료의 의무는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너를 같이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 인사 조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조직에서는요,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일치성, 그리고 방향의 일관성,
방향의 지속성 뭐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너 모여서 우리라는 조직을 이뤘을 때 우리 조직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인사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좀 이제부터 좀 생각을 좀 하시는 쪽으로 관점의 포인트를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요, 예, 이제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채용이죠. 선발돼서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자, 조직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조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 단계는 상당히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는요,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이 조직에서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신입사원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들에게는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것이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은 무엇이고 그리고 조직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이 신입사원 단계에서 머릿속에 인지를 확고히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케이스는요. 자, 뭐 우리 지금 기업에서 유통 분야에서 이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장면, 그리고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구를 머릿속에 가장 효과적으로 각인을 시켜줄 수 있을지, 이들은 바로 카드 섹션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자, 카드 섹션을 통해서 이 조직에 대한 단합, 예,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목표 방향 이런 것이 우리 조직의 목표구나. 그리고 우리의 경영 철학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카드 섹션 현대백화점이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교육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 담당을 하시거나 인사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조직의 가치 그리고 경영 철학, 목표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PDF 파일 쪽으로 가시면 이것을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슬라이드와 똑같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통, 현대백화점, 그 부분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기업을 또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신입사원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나가는 촬영 장면은 교육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러면은 그 마무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많은 또 교육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이라는 조직의 문화,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는 조직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이들이 하는 율동이라든가 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구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라는 것을 지금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두 회사를 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셔라 하는 의미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것도 동일한 영상을 제가 준비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PDF 쪽으로 가셔서 출처를 클릭하시면 활성화 되시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PDF 쪽으로 파일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슬라이드, 영상을 좀 보시면서 한번 조직 문화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신입사원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구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이해입니다. 지금부터 인사 조직,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 관리,
예전에는 인사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 인적자원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다시 또 인사관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과목의 명칭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인사관리의 이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루려고 하는 조직 활동이다. 자, 조직에는요,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인사관리 파트에서 하는 최고의 목표는 이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사람들, 예, 조직의 구성원들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모든 경영 활동 그리고 모든 조직 활동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인사 관리라고 한다는 거. 사람이 있으면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치 있는 인적 자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활동들이 바로 인사 관리였다는 겁니다. 자, 인사 관리의 이제 포함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사 관리의 포함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자,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인사 관리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떠나서 예, 조직 외적으로 넓은 의미의 인사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자, 채용 배치, 교육 개발, 평가, 승진, 유지, 활용, 노사 관계까지가 예,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예, 인사관리 영역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 예, 우리 관계가 되어 있는 조직과 관계가 되는 우리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라든지 또는 뭐 지역 사회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직 대표적으로 뭐 기업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넓은 의미로 예, 인사관리의 포함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영역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인사관리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직에 있는 여러 인적 자원들을 아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기초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자, 기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무 분석이라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직무 분석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이 정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좀 가장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몇 개만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직무분석 인적 자원의 선발, 배치, 훈련, 개발, 평가, 경력 개발 등의 인적 자원 계획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 인적 자원의 흐름, 이 흐름 분야를 관리하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요, 직무 분석은 직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자, 위에도 과정, 예, 밑에도 과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직무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이 직무는 또 누가 해야지만 적합하고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등등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모집하고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직위에 맞게끔 이 직무에 맞는 위치에 포지션을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분석 단계가 바로 직무 분석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직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직무는 또 그럼 과연 무엇인가? 자, 이 직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 쉽게 말해서 일을 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 이 내용들은 또 아주 뭐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버립니다. 자,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 묶었을 때 이 묶음 자체가 하나의 관리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묶음 자체를 누군가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하나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렇게 묶음으로 하나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직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이러한 직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직무들이 나왔을 때 그 직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리고 여기에 딸려 있는 정보들을 획득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또 직무 분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 분석에는 직무 분석이라는 게 있고 직무에 대한 단위 설정 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더 쉽게 해서 표로다가 그렸습니다. 표로.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고요. 직무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직무 중심으로 직무의 의무, 책임, 그리고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 이러한 직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의 명칭, 직무 위치 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 그리고 직무 명세라는 거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업무에 어떠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술적인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적인 지식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전문성, 자격증, 그리고 경력이라든가 이러한 사람 중심의 분야를 여러 가지를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놓은 거, 이것이 바로 직무 명세서다 하는 거. 자, 인사관리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인사관리의 정의, 그리고 포함 영역, 기초 분석, 그리고 직무 기술서,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 슬라이드에서는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어떤 내용으로 직무 분석을 이루기 위해서 직무 기술서, 명세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직무 기술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직무 명세서. 자, 먼저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니까 자, 직무 명칭이 나옵니다. 채용 담당자, 그리고 직무 기호가 또 시리얼 번호로 나오고요. 부서는 인사팀에서 한다. 그리고 근무지는 어디다, 근무 위치, 그리고 직무 분석자의 누가 이제 이 직무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한 날짜에 대해서 또 써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확인한 사람은 누구고. 자, 중요한 게 이제 직무 개요죠. 회사 규정에 의거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직무 내용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 자, 이런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직무 기술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게 직무 명세서입니다. 자, 이 업무, 채용 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실무적인 경험, 그리고 기타 자격증, 뭐 학술적인 지식, 실무 지식, 작업 환경 등등이 필요하다 하는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인적 사항에 대한 요건이죠.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직무 명세서다 하는 거. 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직무 분석의 이제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표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